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속보입니다. 방금 뜬 코어팀 중대 공지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파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0.59달러 찍고 갑자기 0.66달러까지 쫙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빠지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요번 시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 코어팀이 새로운 공지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로드맵은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요거 지금 새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새벽에 4시. 이제 우리한테 노출되기 시작한 시간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로드맵은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추천 보너스를 포함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정기적인 마이그레이션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설명을 한다. 또한 블로그에서는 파이의 토큰 이코노미의 공급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다. 각 할당이 파이오니어의 마이그레이션 채굴 보상에 비례해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를 네트워크 전반의 공정성, 인센티브 체계 및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코어팀 팔로워 수는 그렇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날짜 뜬 거 보면은 메인넷, 우선 순위별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 및 파이의 토큰 경제학, 그리고 공급 설명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이 블로그에서는 네트워크 우선순위에 따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의 로드맵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파이의 토큰 이코노미와 공급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순위별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 해가지고 파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논의할 때 다음 사실을 명심해라. 지난 6년간의 복잡한 채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부정행위를 배제하고 정확성, 보안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처럼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수만 개의 지갑에 단순히 에어드랍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는 이미 1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했으며, 이는 특히 사용자에게 법정화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 KYC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업계에서 이미 달성한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오픈 네트워크로의 마이그레이션 조건이 1000만 명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적시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과 메인넷의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포함하는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이후에도 마이그레이션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KYC 인증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도 같이 돼야 되는, 약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비례해서 맞추겠다, 약간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균형이죠. 이게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의미처럼 좀 보여지는데요. 좀 더 내려서 보면은 네트워크 우선순위에 따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해서 뭔가 간이 로드맵을 발표하는 듯한 느낌인데, 대기열에 있는 파이오니어의 초기 마이그레이션 완료라고 해서 네트워크는 검증된 기본 채굴 보상, 검증된 보안 서클 보상, 잠금 보상, 유틸리티 앱 사용 보상 등등등 해서 파이오니어 대기열에 대한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추천 보너스를 포함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에서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된다.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에는 KYC를 통과한 추천 팀원에게 지급되는 추천 채굴 보너스도 포함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적 마이그레이션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마이그레이션, 월별, 분기별 추후 결정으로 전환되어 모든 보너스와 보상이 포함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자동적인, 주기적인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는 건데, 자동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기적이고 주기적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보너스 보상이 이제는 바로바로 나올 요럴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UI에서 이체 가능 잔액과 실제 마이그레이션 잔액 간의 차이는 의도된 바라고 얘기를 해서
UI는 계산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 단순화된 계산 추정치를 사용한다 했어요. 실제로 사용자의 메인넷으로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잔액은 과거 몇 년간의 모든 채굴 세션하고 관련 보너스를 검토하는 광범위하고 정밀한 계산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자당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UI에 표시되는 이체 가능 잔액은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에 포함된 실제 파이 금액과 비관적인 추정치다. 모든 사람을 위한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은 이미 검증된 채굴 보상, 그리고 보안 서클, 이런 것들, 잠금 보상, 유틸리티 앱 보상, 그래서 확인된 노드 보상,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추천 채굴 보너스만 제외된 게 포함되어 있다. 파이 토큰 경제학 공급 해서 백서에 더 자세하게 다뤄놨다는 내용과 파이의 공급 할당에 대해서는 원래 1000억 개의 토큰이다. 그리고 이 중에 650억 개는 모든 커뮤니티 채굴 보상에 할당된다고 했고 100억 개 10%는 재단 준비금의 할당, 50억 개 5%는 유동성 확보를 할당, 200억 토큰은 20%는 코어 팀의 할당. 그래가지고 언급된 할당량은 채굴 보상 발행 속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급량에서 각 할당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의 유효 공급량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 채굴 보상을 65%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모든 할당량에 대해서. 유효 공급량의 최대 10%가 재단 예비금으로 유효 총 공급량의 5%는 유동성 목적, 그리고 유효 총 공급량의 20%는 코어 팀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기술적으로 요구한 대로 모든 토큰이 제네시스에서 주조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당 구조 자체는 마이그레이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세스의 공정한 역할을 보장한다. 다른 모든 할당은 버킷은 마이그레이션 된 채굴 보상의 속도를 추적하기 때문에 내 모든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 이익을 조정해서 최대한 많은 파이오니어와 파이 메인넷 추가하기에 의도적으로 설계가 됐다. 그래서 파이를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파이 마이닝 메커니즘 해가지고 일단 살펴보기 전에 마이그레이션을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의미. 그 파이 마이닝 메커니즘에서 파이 채굴 메커니즘은 성장, 포용성, 보안성 외에도 분산화, 유용성, 안정성, 수명을 확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백서에 정의된 감수, 지속, 감세 모델을 따르는 발행 공식에 따라 분배가 되고 개척자는 보안 서클, 유틸리티 기반 앱 사용도 등등등 해가지고 채굴 보상 금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당 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채굴 보상 유형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델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매월 모바일 잔액으로 분배되는 파이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나와 있죠. 한도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을 설계하게 달성을 해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각 유형의 채굴 보상은 이 기본 채굴의 배수일 뿐이다. 월별 공급량은 항상 감소하기 때문에 기본 채굴 비율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를 한다라는 내용.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직한 파이오니어를 위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의 정확성, 보안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전념을 하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는 장기적인 네트워크 성장과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기여를 조화시키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를 통해 발행 모델이 공정하고 진행 중심적이고 실제 참여 기반을 두도록 보장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마이그레이션 열심히 하고 그다음 정기적으로 토큰 분배 이런 거 하고 할 테니까 노력하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뭔가 코어 팀이 이런 발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가격에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앞으로 파이코인이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코어 팀의 이런 발표들이 정기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이게 쓸데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름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부연 설명들을 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 하나에도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막 떡상했다 이 정도는 아니야. 여태까지 가격이 떨어진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떡상이라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반응을 할 정도의 느낌이라면요.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코어팀이 진짜 큼지막한 것들을 발표를 했을 때는 이 가격이 바로 반응을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팀이 이런 공지를 낸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한 달에 저는 한 2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만 어떤 공지라도 내리면 상당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기 영상 바로 한번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과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